그리고 우유 말고 나는 두유에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유에 250ml 타서 드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두유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드시게 하냐면, 어른들은 좀 묽게 드시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유를 한 팩 조그만 거 사서 반만 컵에 담고 반은 물을 담습니다. 그래서 물 반 두유 반 해서 쉐이크랑 갈아드리면 상당히 맛있고 좋다고 하세요. 근데 두유를 예를 들어서 뭐 검은콩 두유, 뭐 배지밀, 기타 등등의 두유를 250ml 넣고 쿠키 쉐이크 2스푼 넣고 갈아서 드리면 엄청 달아요. 이거 먹어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달아서 먹기 힘든 제품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달아서 싫어요라는 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굳이 당도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당불내증 대체 옵션으로 두유랑 먹으면 좋고 고소한 맛을 강화할 수 있다. 두유 반, 물 반 섞어도 상당히 괜찮은 맛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생수에 타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과일 블렌딩 나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과일 블렌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과일 블렌딩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과일 블렌딩을 하게 되면 뭐 사과도 갈고 뭐 딸기도 갈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많이 갈아 먹어요. 그럼 뭐 일단 치킨하고 맥주 먹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냥 과일 블렌딩해서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선한 과일 추가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과일을 블렌더에 갈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과일을 먹는다는 건 지나친 과당을 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과일을 넣고 쉐이크랑 넣고 갈아 먹기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말릴 수는 없지만, 굳이 선택이 가능하다면 손에 과일을 들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쉐이크랑 같이 먹고 씹어 먹고, 한 손에 있는 과일을 들고 한 손에 쉐이크를 들고 먹길 원하지, 이 과일을 굳이 쉐이크랑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과당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전 예전에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당 섭취가 좀 해도 괜찮다, 난 인슐린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과일과 갈아 먹어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선택권이 있다면 저라면 안 갈아 먹습니다. 과일 블렌딩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난 원래 과일을 갈아 먹고 원래 아침에 야채를 갈아 먹고 있어 라고 한다면 맛있는, 맛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응용 방법에도 요구르트와 믹스, 아이스크림 대용, 오트밀에 첨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레시피가,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가 한 260까지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유튜브 보시고 댓글에다가 저기 메일 주소 남겨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저희 레시피 260까지 갖고 있는 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섭취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쿠키 쉐이크 먹게 되더라. 예, 결국은 그냥 오리지널 먹게 되더라. 다양한 레시피는 입맛에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자, 효과적인 섭취 팁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를 식사 대용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 대체, 포만감 유지, 칼로리 조절용이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저는 한 끼 식사 대체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거면 포뮬러 1과 포뮬러 3를 넣어주고 액티브 파이버 같은 식이섬유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이것을 먹고 잘 먹었다, 포만감이 온다라고 드셔주는 걸 좋아하고요. 안 그러면 식사 대용으로 확실하게 먹을 거면 단백질 쉐이크 외에 한 가지 씹어 먹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반 식품을 같이 섭취하면 좋은 거죠. 내가 오늘 헬스클럽 가서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주먹만한 감자나 고구마와 함께 쉐이크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활용했었을 때 좀 더 높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 전후 섭취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운동 전에는 공복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먹지 않고요. 운동 후에 먹는다면 포뮬러 1 쿠키나 초코 맛에 리빌드 스트렝스 초코 맛을 넣어서 운동 끝나고 딱 먹고 샤워합니다. 보통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다면 운동 끝나고 나서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서 배고플 때 단백질 쉐이크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 1시간 내에 섭취해야 돼요 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잊어버리십시오. 네, 언제 먹는 거 중요치 않고요. 하루 총량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내 체중 곱하기 1.6 정도 하면 운동하시는 분에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내 단백질 식사량을 1.6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5 먹는 분도 있고 2.0 먹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6으로 먹는 게 좀 요즘 트렌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의 물, 쉐이크와 함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서 충분한 물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하루 8잔의 물이잖아요. 애매한 단어죠. 자, 컵이 200ml면 8잔이면 1600ml의 물이 되겠네요. 물잔이 300ml면 38에 24, 2400ml의 물이 될 거고요. 물잔이 400ml면 48에 32, 3.2L의 물이 될 겁니다. 저는 과거에 물을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목마르면 물 마시고 물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너에게 그 충분한 수분 섭취가 몇 리터냐는 거죠. 제 와이프가 체중이 55kg가 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5kg가 5kg를 빼기 위해서 나 50kg까지 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먹어야 할 신체적인 물량과 헤비급, 나 100kg인데 나 5kg 뺄 거야, 95kg까지 뺄 거야 라고 섭취하는 물량을 실제로 물 섭취를 매겨보면 체중이 높은 분들이 물 섭취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제가 도전 다이어트 같은 거 MC를 오래 봐서 아는데, 하루에 5리터의 물을 힘들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5리터는 절대 못 먹는 분도 계시죠. 평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2리터의 물을 드세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루 8잔의 물을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한 잔씩 먹으면 3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마시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탈수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놔라. 땀을 흘려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게 될 테니 미리 물을 보충해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 할 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고강도의 웨이트 훈련을 한다든지, 또 날이 너무 더운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물 섭취가 늘어나고, 추운 겨울 운동을 하지 않는 날 이럴 때는 물을 굳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 게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물로 곤욕을 치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체는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당기게 만들어 주고요. 들어올 만큼 들어오면 안 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컵에다가 물을 4잔 딱 떠놓고 연거푸 1잔, 2잔, 3잔, 4잔 먹잖아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져요. 5잔, 6잔, 7잔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원하는 만큼 먹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생수 위주의 수분 섭취를 하시되 허브티를 타서 마신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건강기능식품 티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카페인을 진하게 타서 먹게 되면 좋지 않고요. 연하게 드시게 되는 걸 권유드리는 바고요. 특히나 마셨을 때 내 입에서 단맛이 난다, 달다, 단맛이 나는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영양소, 과일, 채소 섭취, 건강한 지방 포함,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단백질 쉐이크에는 지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식사로 반드시 지방을 섭취해야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지방은 삼겹살에 있는 지방, 돼지고기 지방, 소고기 지방 추천하고요. 또 오메가3 생선 지방 추천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추천합니다. 이 정도의 지방이면 충분히 좋은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나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수면입니다. 허블라이프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분들 중에 7시간, 8시간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네요 라는 분들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분들 상당히 많고요. 잠은 저는 8시간 주무실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스트레스 관리와 호르몬 균형에도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하니까 제품 효과를 보려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이제 주의사항 및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15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 쉐이커, 그러니까 콩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을
15년 동안 한 2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품 전달을 했는데 한 2분 정도가 콩이 저랑 안 맞아요 라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반대로 유당불내증, 저는 그러니까 우유를 섭취하면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죠. 한 25%?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분, 3분은 늘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그리고 알러지 있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제품을 섭취할 때 나하고 잘 맞는지는 처음에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지만 내 몸이 너무 건강이 망가져서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부정적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호전 반응이에요, 뭐 명현 반응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괜찮습니다, 계속 드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품을 먹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땐 제품 섭취를 일단 스톱해야 돼요. 그걸 참고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일단 싫어하는 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먹었는데 저는 부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품 섭취량을 줄이든지 제품을 일단 하루 정도 끊고 경과를 지켜봐야죠.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 제품을 물어볼 때는 영양 성분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쉐이크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유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콩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고요. 제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코큐텐이라는 성분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의 성분을 상담하는 게 굉장히 제일 좋다는